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포유토익 대표 강사 일시아 1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파트 1, 왜 한두 개씩 시험장에 가가지고 틀리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인 방법론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파트 1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나요? 그냥 공부할 때 뭐 잘 안 틀리니까 뭐 하나 틀렸네? 왜 틀렸지? 단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진짜 시험장에서 한 개, 두 개, 안 좋으면 세 개까지 이렇게 틀려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파트 1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해야 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기본적으로 어휘 잡기 시험이에요. 파트 1이 좋아하는 파트 1 스타일의 어휘를 미리 알고 있으신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수능에서 배웠었던 그 단어의 그 뜻, 내가 아는 그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produce.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produce, 생산하다, 뭔가 만들어내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단어장에서 봤어. produce, 생산하다. 오케이, 이 단어 알아. 그리고선 뒤에 있는 단어를 보지 않으면 파트 1 스타일의 단어를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틀립니다. 이렇게 파트 1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맞습니다. 농산품, 농산물로 나오죠. 맞아요. 만약에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뭐 파프리카를 들고 있었어. 그러면 이게 파프리카라고 나오지 않고 produce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produce가 뭐야? 생산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제 오답에 낚이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story. 요 발음인데 요게 딱 봤을 때 이야기 같죠? 그래서 뭐 이야기 이렇게 넘겨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story, 내가 아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원래 건물의 층을 의미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5층 빌딩이다 그러면 a 5-story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들렸을 때 이야기 이렇게 알아버리시면 파트 1에서 당연히 건물 사진 나왔을 때 틀리시게 되죠. 자, 또 admire. 여러분 요 뜻을 우리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존경하다, 존중하다 뭐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로 쓰였을 때는 예술작품을 감상하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에서 우리 미술관 사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술작품이나 미술작품을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he's admiring 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파트 1에서 희한한 뜻을 가졌다, 내가 아는 원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의 문법적인 형태인데요. 일단 영어에서는 동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사의 상적 상태를 구별합니다. 상적 상태가 뭐냐? 이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중인 일을 묘사하는지 아니면은 이 완료된 일을 묘사하는지 그거 두 가지를 나눠요. 한국어를 비롯한 뭐 일본어에서는 이런 상적 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인 원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해주시고 시험장에 꼭 가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where과 put on입니다. 자, 여러분 where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입다죠. 자, 그런데 put on 자체도 사전을 찾아보면은 입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둘 다 입다 둘이 동의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파트 1에서 틀려버리게 됩니다. 자, 일단 where가 같은 경우에는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는 모든 것을 다 완료한 거죠. 제가 지금 옷을 입는 거를 다 완료한 상태이잖아요. 이럴 때는 I am wearing이 됩니다. put on은 하고 있는 중인, 그럼 굉장히 액티브한 동작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put on 자체가 입다라는 뜻일지라도 입는 중, 팔 하나만 넣고 막 뭐 자켓 걸치려고 하고 모자도 반만 쓰고 안경도 반만 쓰려고 하고 약간 그런 움짤 느낌을 표현할 때 put on이라는 단어 혹은 try on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ride, 타다죠? 타다예요. 자, get on도 사전 찾아보면 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정말 문어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정말 둘 다 똑같은 뜻이 되지만 ride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이미 다 탔어요. 다 탑승을 완료한 상태예요. 버스를 다 들어가고 뭐 배에 이미 다 탑승하고 요런 게 됩니다. 자, 하지만 get on 같은 경우에는 타려고 해요. 그래서 타려고 하는 중에 찍힌 겁니다. 다 완료하면 안 되죠. 즉, 다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적 상태를 묘사하는 이 동사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서 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타다, 그리고 내리다, 입다,
혹은 들어 올리다 요 네 가지의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는 꼭 구별을 하시고 그림과 매칭까지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lean against, lean over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잘못 공부하시는 분들은 lean이라는 단어, 기대다라는 이 뜻만 외우십니다. 그런데 lean against랑 lean over는 저 뒤에 나오는 against over 전치사에 따라서 뜻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일단 lean against는 등을 벽에 기댈 때 이렇게 지금 벽에다가 이렇게 기댈 때 요럴 때 lean against라고 하고요. lean over는 앞으로 수그리면서 기댈 때 이렇게 기댈 때 조금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럴 때 나타냅니다. 자, 여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으로 기대는지 아니면 앞으로 수그리면서 기대는지 이걸 구별하라는 게 바로 파트 1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전치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take out, take off. 되게 비슷하잖아요. take out? 우리 맨날 써요. 커피 take out. 그쵸? take out은 커피를 커피숍에서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내다, 꺼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out이랑 off라는 요 전치사가 굉장히 뜻이 뭔가 나가는 느낌이니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take off 같은 경우에는 뜨다, 이륙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혹은 우리가 옷을 벗을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out과 off의 차이에 의해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디테일을 물어보는 게 바로 파트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파트 1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 총 문항은 파트 1 LC에서 6개가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요. 12개다. 12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라. 왜냐면 상대평가로 배점 자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틀린다고 해서 하나 틀리는 게 아니라 2개 틀린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트 1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 암기가 정말 중요하죠. 한 번 마주친 단어? 저거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마주친 단어는 무조건 다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동사, 동작동사 표를 꼭 외우고 가시고요. 비빙, 비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 비빔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문법적인 형태를 잘 이해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진 분석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트 1은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이 나오기 전부터 위, 아래, 가운데, 바깥, 뭐 구석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싹 다 분석을 완료하신 다음에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트 1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세요.